혹시 까먹으면 얘기해줘요. 자, 봅시다. 오늘 명제. 이야, 명제 할 말이 대딱 많아. 명제는 너희가 거의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되게 자세히 설명할 거야. 왜냐하면 명제는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 하나 잘못 판단하면 답이 완전 달라져. 그리고 이 명제라는 걸 잘 알아야 이 명제라는 단원 말고도 너희가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 그런 것들을 다 명제에다 적용시킬 수 있어. 물론 이건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어. 항상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라서 명제는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정신 단단히 차리고 혹시 지금 줌으로 듣는 친구들 너무 졸리면 서서라도 들어야 돼. 자, 명제. 명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명제란. 자, 명제 우선 정의부터 갈 거고 명제의 정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시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 더하기 3이 5다 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랑 그 다음에 x가 2일 때 x 더하기 3은 5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랑 x가 1일 때 x 더하기 3은 5다. 자, 내가 쓴 세 가지 중에서 참거짓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세 번째 거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거짓. 자, 그러면 얘는 거짓이고요. 가운데 거는 참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뭐야? 얘는 모르지. 자, 그러면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요 아이들을 뭐라고 해? 얘가 명제죠. 근데 이제 명제라는 것은 참이어도 되고 거짓이어도 되는데 단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 그러니까 주요한 단어만 쓰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히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명확하게 구별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돼. 그런 거는 명제라고 할 수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것처럼 얘는 알 수 없다.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x가 2일 때는 참인데 x가 다른 수일 때는 거짓이니까 얘는 알 수 없는 거지.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다. 그럼 얘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명제가 안 돼. 이런 애들 특별히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식으로 주어지는데 식으로 주어지는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식이야. 자, 미지수 x가 있어서 미지수 x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또는 거짓이 되는 게 계속 바뀌는 거. 참거짓이 계속 바뀌는 거. 참거짓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냥 1차 방정식 혹은 뭐 2차 방정식 이런 것도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떨 때 참인지 거짓인지 얘는 x마다 달라지니까. 혹은 x는 1보다 크다. 이런 것도 그냥 조건이에요. 명제라고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애들. 자,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참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명제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자, 이제는 너희가 오늘 파트에서는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명제의 참거짓을 구별하는 거. 참거짓 구별. 자, 참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은 문장이 제시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좀 너희가 좀 달라야 되는데 참거짓을 구별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너희가 푸는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건데 문장을 읽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세 번째 건지를 너희가 잘 판단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우선 첫 번째 보자. 자, 첫 번째는 명제 참거짓을 구별하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진리집합이라는 걸 구해가지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럼 여기서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명제를 보통 표기할 때 어떤 뭐뭐뭐뭐이면 뭐뭐뭐뭐이다. 라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이다라는 게 참거짓을 우선 구별하는 거의 기본 조건인데 앞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가정, 그 다음에 뒤에가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보통 P, 결론을 Q 이렇게 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 명제는 참인데 여기에서 x는 1이라는 이런 거 조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조건 P, x제곱이 1이다. 얘를 조건 Q, 보통 이렇게 놓고 말한다고. 자, 그럼 명제는 P면 Q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쓰는데 내가 찾을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P라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는 1밖에 없지. 그것을 집합으로 표현한 게 바로 진리집합이고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조건 Q. 조건 Q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진리집합 Q라고 놓을 거야. 이런 애들 진리집합이에요. 자, 그럼 이 명제가 참이려면 결국에 이 P라는 집합이 Q 안에 완전히 포함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즉 과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완전히 포함되는 상태일 때만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럼 완전히 포함된다는 것은 두 집합이 같거나 아니면 완전히 조그맣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얘를 내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너희가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얘가 P고 얘가 Q. 이때는 참이 되지 못하죠. 그죠? 이때는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이라는 거야. 참이 아니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에 참이 아니냐? 바로 이런 원소가 존재하면 거짓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게 거짓이 되게끔 하는 이 원소들, 여기 있는 원소, 즉 P 차집합 Q에 해당하는 이 원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발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 명제가 틀리게 되는 예시. 명제를 내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시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너희는 명제를 찾아주는 거. 근데 생각해봐. 내가 집합을 포함 관계를 구하려면 결국에 그 집합의 원소는 무수히 많으면 내가 이 포함 관계를 알 수가 있을까? 되게 힘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보통 이 집합이 다 모여야 되냐면 유한집합.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요?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하는 거야. 너희가 진리집합 가정에 있는 원소들을 다 구했는데 그 다 구한 게 이 안에 들어가느냐? 판단이 되는 것들은 얘를 선택해서 하고요. 근데 때로는 진리집합 자체가 무한집합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경우는 우리는 이런 포함 관계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걸 구하냐면 이런 예시를 찾는 거야. 이렇게 틀리게 되는 예시. 그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발레를 찾기. 그러니까 이 명제가 틀렸다라는 예시를 발레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거. 만약에 x 더하기 y가 0보다 클 때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다. 얘는 되게 쉬운 예시지만 얘가 거짓인 거 알지? 더해서 0보다 큰데 0보다 크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일 수 있잖아. 뭐래니? 틀렸잖아.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는데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만족을 시키지만 앞에라는 조건은 만족을 시키지만 뒤에 있는 거는 만족시키지 않는 예시를 찾는 게 바로 발레죠. 그러니까 가정은 맞는데 결론이 틀리게 되는 거. 그런 예시를 찾아주는 게 발레 찾는 방식이야.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봐봐. x 더하기 y가 0보다 큰 거 무한집합이야. 되게 많아. 그치? 엄청 많아. 그러니까 구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그냥 이렇게 된 예시를 하나만 딱 구하고 끝내자고. 오케이? 여기까지. 자, 명제 참가지 구별하는 거 총 3가지인데 그중에 지금 2가지 했어요. 자, 우선 그럼 간단하게 예시를 우리 책에 있는 간단한 문제들을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지금 예제 요거 18, 19, 20번 요 3문제 볼 건데 너희가 이제 문제를 보고 첫 번째 조건을 푸는 거냐 두 번째 조건을 푸는 거냐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18번이랑 19번 같은 거가 바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거고 20번이 저거죠? 발레 찾는 거. 느낌이 오나? 문장을 보고 너희가 그게 느껴져야 그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야. 자, 18번은 결국에는 진리집합을 이용할 건데
자, 진리집합. 얘는 사실은 뭐 무한집합이긴 하지만 도형의 전체 마름모다라는 도형 전체랑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 전체를 보는 거니까 얘는 그냥 포함관계가 가능하지. 자, 마름모랑 평사 중에서 당연히 마름모가 평사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9번도 가정이 진리집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결론은 2가 되니까 포함되지 않으므로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곱해서 짝수가 되는데 짝수가 둘 다 아닌 케이스. 예를 들어서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곱해도 짝수니까 이게 바로 발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 이렇게 찾은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문장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 유형이다. 저건 저 유형이다. 그게 보여야 돼. 그래야지만 명제 참거짓을 쉽게 너희가 접근할 수 있어. 안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외우게 되거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명제에 참거짓 구하는 거 세 번째 유형으로 갈 거야. 세 번째 스타일. 자 세 번째는 너희 대우 뭐였는지 기억나니? 대우. 진짜 기억나? 반대가 둘 다 반대. 둘 다. 아 그냥 그거로 기억하는구나. 어. 자,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선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x 더하기 y가 2보다 큰데 1 때 x는 1보다 크고 또는 y는 1보다 크다. 자, 다음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런 걸 물어봐. 자, 대우를 이용하는 거의 특징.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얘는 어떨 때 대우를 이용하냐면 딱 하나야. 결론에 또는이 등장할 때. 얘는 결론에 또는이 등장하면 무조건 대우를 쓰셔야 돼요. 그게 가장 간편한 거야. 결론에 또는이 등장하면 얘는 대우 명제를 이용할 건데 자, 여기서 대우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 대우를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해야 돼. 자, 대우. 자, 명제의 역, 대우. 역은 기억나니? 자, 명제는 보통 P면 Q이다 꼴로 표현이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이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가정하고 결론을 뒤바꿔 놓은 게 역. 그랬을 때 대우는 역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not Q, not P. 요 not Q는 기억이 나는가 보다 그래도. 자, 여기에는 not Q 저것이 뭐죠? 물결이지. 근데 제가 그것을 자, 조건의 부정. 자,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not의 의미. 즉 뭐냐면 어떤 조건 P가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한다. 그러면 얘는 not P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집합으로 치면 조건 P가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논다면 not P는 뭐겠어? P의 여집합 관계. 반대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너희가 여집합 관계라고 알고 계시면 생각이 편하고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x는 1이다. 그럼 얘 부정하면 x는 1이 아닌 모든 수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1초가 3 미만이다. 그럼 이것의 부정은 x는 1 이하 또는 3 이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정을 찾는 거야. 부정이라는 건 이런 건데 그러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나오면 이것의 부정은 뭐니? 어떤 실수? 얘는 어떤 실수 모든 실수 x가 참이다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 x는 참이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야. 모두 흰색이다. 얘 반대말이 뭐야? 흰색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다지. 아닌 게 적어도 하나 있다. 이해돼? 자, 그럼 모두 흰색이다의 반대가 모두 흰색이 아니다가 아니라 흰색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다야.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참이 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어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어떤이라는 말은 결국 적어도 하나랑 같은 말이야.
최소 하나. 이거. 자, 그래서 참이 아닌 게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부정에서 문제가 잘 나오는 유형이 대표 유형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요 예시를 알아야 돼. A랑 B의 곱이 0이다 라는 것을 부정하시오. 그럼 뭘까요? A, B의 곱은 0이 아니단가요? 보자. 자, A, B의 곱이 0이다. 얘의 숨은 뜻은 뭐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죠. 그죠? 그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근데 우리가 또는의 개념은 무슨 집합이지? 얘는 합집합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는 A가 0인 걸 다 모아놓고 B가 0인 걸 다 모아놓은 거야. 그지? 그럼 이것의 여집합이면 어디야? 바깥쪽인가? 얘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얘는 맞죠, 이게? 근데 왜냐하면 A, B의 곱이 0이 아니다의 의미가 그거거든. 왜냐하면 이것이 또는 얘 또는 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내가 합집합으로 생각하면 그림으로 보면 얘인데 볼게요. 합집합으로 기호로 써줄게. 그러니까 얘가 A가 0이 되는 것을 뭐 A 집합 A 프라임이라 놓고 B가 0이 되는 것을 B 프라임이라 놓으면 또는이면 합집합이지. 그럼 이것의 부정이면 여기다 전체 여집합 씌우는 거잖아. 얘한테 전체 여집합 씌우면 그냥 헷갈리니까 얘를 A, B로 놓자. 전체 여집합 씌우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에 의해서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A도 0이 아니면서 B도 0이 아니다지. 근데 이 위에 있는 말이 이 말이랑 같은 거잖아. 이해돼? 곱이 0이 아니다는 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다. 단 xy는 실수. 얘 부정하면 뭐야? X 또는 X 그리고 Y. 자, 이게 담긴 의미가. 둘다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럼 얘는 x도 0이면서 y도 0이다지. 그치? 그럼 이것의 부정은 뭐예요?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다. 이 말이 같은 말이 뭐야? 적어도 하나는 잠깐만. 진짜 x, y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같은 말 맞아요? 됐어?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부정이라는 건 이런 거. 자, 그래서 대우라는 것은 지금 아까처럼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P이면 Q이다. 얘를 부정한 것은 얘네들 순서 바꾸면서 대우는 순서 바꾸면서 부정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대우죠. 자, 그러면은 봐봐. 명제가 만약에 참이야. 자,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결국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P가 Q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럼 대우를 쓰면 어떻게 되지? 대우는 Q의 여집합이고 P의 여집합이죠. 근데 얘가 참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P가 Q 안에 들어가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지. 그럼 결국에는 명제가 참이 되면 대우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야. 자, 그러니까 명제의 참과 거짓은 늘상 같이 다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역은 지금 Q이면 P이단데 이거 포함돼? 이거라고 해서 얘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치? 그런데 가끔 되는 것도 있기는 할 거야. 두 집합이 똑같다면 얘는 알 수 없는 거야. 참거짓을. 그러니까 명제의 참거짓이 대우의 참거짓이랑 똑같을 때. 근데 명제를 그대로 읽어내는 것보다 대우가 편안할 때. 즉 여기 있는 예시 3번 같은 거예요. 봐봐. x 더하기 y가 2보다 클 때 얘 또는 얘. 너희가 또는이라는 것이 좀 와닿지가 않거든. 근데 얘가 그릭으로 바뀌면 되게 쉬워져. 그죠? 또는이면 합집합이니까 경우의 수가 이만큼 전체인데 얘가 그릭으로 바뀌면 여기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대우는 오른쪽 결론 뒤집을 거야. 그러면 x는 1 이하이면서 y도 1 이하인 거지. 부정하면. 그럼 요거 1대 가정 부정하면 x 더하기 y가 2 이하이다. 얘는 그냥 한 번에 보이잖아. 이거면 이게 항상 맞죠? 그러니까 얘는 대우가 참이 되므로 명제가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대우를 꼭 이용하는 케이스가 보통은 여기 또는인 거. 이거는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대우를 찾으면 좀 더 편하다 이 이야기야. 자, 그래서 명제 참거지 총 이렇게 3가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와요.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막 설명했던 명제 참거진 문제의 대표 문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부정 문제도 하나 볼게요. 부정 먼저 갑시다. 자, 57번. 얘는 30초 안에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조건을 부정하시오. 뭔가요? 헤헤, 아니구나. 30초. 내가 너희를 너무 과대평가했나? 2번이죠. 자, 얘가 0이다. 0이다의 의미는 x랑 y랑 같으면서 y랑 z가 다 같아야 0이잖아. 그럼 얘는 모두 같다지. 자, 모두 같다의 부정은 다른 게 하나라도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그 의미로 접근해야 돼. 5번에 또는이라고 바뀌면 또는이라고 바뀌면 5번이 맞죠. 이게 또는이면 5번도 맞지. 근데 얘는 그리고니까. 그리고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이랑 1번은 같은 말이야. 5번이랑 1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참거지. 명제의 참거지. 너희 필요충분 조건 같은 거 기억나? 필요충분 조건이 같은 거. 아직 못하겠구나. 자, 우선 67번. 참인 명제. 그거 혹시 언급할 수 있나 보려고 그랬어. 자, 67번. 너희가 명제 참거지수 구별하는 유형이 3가지라 그랬어. 그 중에서 얘는 진리집합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우선 5번 보이죠? 실수가 유리수 안에 안 들어가지. 그지? 포함관계가. 그 다음에 1번 정도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1번은 진리집합 포함관계로 볼 수도 있고 발레를 찾을 수도 있어. 얘는 소수 중에서 홀수가 아닌 게 2 있으니까 1번 틀리고. 그 다음에 2번은 얘이면 얘다. 얘가 2고기 때문에 얘는 굳이 대우를 쓸 필요 없어. 얘가 만약에 또는으로 나와 있으면 대우로 바꿔서 풀지만 얘는 그대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는 건 무수히 많으므로 너희가 안 되는 발레 찾으면 돼. 그러면은 2보다 큰데 이 2가지가 아닌 거 되게 쉽잖아. 뭐 A가 5고 B가 마이너스 1이어도 발레가 되죠?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4번. 곱이 0이면 이건다. 그러면 얘는 곱이 0인 것도 되게 많지. 곱이 0인 것도 되게 많은데 더한 게 0이 안 되는 예시. A가 2고 B가 0. 이것만 돼도 지금 결론이 틀렸다 보이죠. 그러니까 발레 찾는 게 대부분 거의 다. 3번은 그냥 2의 배수면 제곱했을 때 2의 배수인 건 당연한 거지.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발레 찾는 문제 중에 어딨지? 어딨어? 유영호가? 여긴가? 얘는 됐고. 자, 요거 73번과 같은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이게 73번처럼 나와 있는 게 2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얘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3단 논법 이용해서 찾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단 논법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집합관계, 포함관계 찾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우선 2개를 볼게요. 지금 73번 조금 더 어려우니까 3단 논법 먼저 하자. 3단 논법 어딨니? 3단 논법. 얘야 어딨니? 여기 있다. 50쪽.
에휴. 50쪽에 103. 자, 50쪽에 103번 보면 모두 다 참일 때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다.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그거 이용해서 첫 번째 거가 참이면 얘는 not Q이면 P도 참인 거고 두 번째 거가 참이면 얘는 R이면 not P도 참이다. 자, 이렇게 우선 써놓고 나서 합쳐질 수 있는 거는 합쳐서 쓰면 되거든. 얼른 잘 보시고 중복되는 거 이런 거 보이면. 그러니까 지금 얘는 P랑 P가 이렇게 겹쳐지니까 결국 얘를 하나로 합치면 not Q이면 P인데 P이면 나달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얘이면 얘이다도 설명이 되니까 not Q이면 not R도 설명이 되고 R이면 Q이다도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우 찾은 거예요. 계속. 그러면 반드시 참인 것은 R이면 not P 이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니? Q, RQ, RQ, not Q, 나달, 미음 보이네요. 이거 미음. 또 누구야? 어디 있어? 아, 리을. 리을 내가 써놨다, 위에. 됐죠? 이런 게 그냥 단순 3단 논법. 그러니까 3단 논법을 이용하는 것들은 이런 참인명제 구하는 거라서 되게 간단한데 아까 하려고 했던 73번인가? 그건 좀 어려워. 잘 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얘는 마치 3단 논법으로 풀 것처럼 주어졌지만 결국에 포함관계 찾는 거야. 그럼 포함관계 찾는 거면 얘도 우선은 겹쳐지는 것들 쭉 나열해서 보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그냥 바로 보이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이용하면 not P면 not Q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R, not Q. 여기까지 하나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세 번째 거식을 얘는 내가 정리한 식에서 R이 보이니까 제가 R이 되게끔 3번의 대우를 찾아볼게. 그럼 3번의 대우는 not Q이면 R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R이 not Q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지. 이해된 거니? 됐어?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괜찮?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 자, 문제에서 얘가 모두 다 참이래. 그럼 얘가 이렇게 포함되지. 그럼 얘도 이렇게 포함되지. 그럼 결국 두 개가 같다죠. 그럼 R이 Q의 여집합이랑 같다. 자, 그럼 이제 R이 Q의 여집합이랑 같은데 R은 또 누굴 포함하지? R이라는 애는 P의 여집합을 포함하죠. 자, 너희가 선입견을 좀 없애야 돼. 꼭 여집합이라는 거는 바깥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U 그리고 R 안쪽에 P 여집합이 들어가면 얘 그냥 P 여집합으로 하고 두면 돼. 꼭 P를 찾고 바깥쪽이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한 대로 두세요. 근데 지금 R이 Q의 여집합이랑 같으니까 결론 Q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쪽이 되는 거지. 미안해. Q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Q.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거. 우선 P의 여집합은 R에 들어가지. 그 다음에 P가 Q 안에 들어가는가? P는 여기지. 그럼 여기가 R에 다 Q에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P하고 Q의 교집합. P하고 Q의 교집합이면 P하고 Q의 교집합이면 핑크색 부분하고 P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긴가요? 그치? 얘가 R의 여집합이랑 같죠. 여기까지 괜찮은 거? 괜찮겠지? 숙제할 수 있겠지? 좋아. 자, 지금 뭐까지 했냐면 명제, 그 다음에 명제 참거짓 구별법 3가지, 그 다음에 역대우, 부정까지 갔어요. 자, 그럼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갑시다. 너희는 어제보다 진도를 내가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자, 명제의 아니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야, 이건 기억나니? 어디까지 기억나니?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거는 뭐만 기억하시냐면 작은 건 충분이고 큰 것은 필요다. 소충 대필. 대필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대필. 자, 작은 건 충분이고 큰 것은 필요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조건이 뭔지 배웠지?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게. 자, 그러면은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x제곱은 1이다라고 하면 지금 얘는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지, 그치? 자, 우리가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단 명제는 참일 때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얘는 그냥 조건, 얘도 조건이지만 이 조건은 우리가 때로는 충분 조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조건 앞에 이런 이름이 붙으려면 아주 최소한의 조건으로 명제가 참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충분이다, 필요다라는 것은 거짓인 명제에선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명제 자체가 이미 참이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게 충분이고 필요야. 이거는 자 그러면은 결국에 x는 1일 때 x제곱은 1이다. 얘는 이제 참인데 그 중에서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이유 중에 진리집합을 찾았을 때 그 중에 작은 집합이 있고 큰 집합이 있지. 그럼 이 작은 집합이 충분인 거고 큰 집합이 필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 작은 집합을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큰 집합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자, 따라서 만약에 명제가 P면 Q이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참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두 줄 화살표로 표현하거든. 이게 바로 참이다라는 뜻이야. 자, 명제가 참이다라는 기호는 화살표 짝대기 2개. 자, 이게 참일 때 참이라고 주어져 있다라면 P라는 집합이 더 작은 거고 Q라는 집합이 더 큰 거겠지. 자,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그러니까 P가 주인공이야. P가 주어. 이게 충분 조건이다라고.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이 조건은 충분해 라는 뜻이고 Q는 P를 참이 되게끔 만들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자체를 되게 깊게 갈 필요 없고 너희는 그냥 작은 거 충분 큰 게 필요를 보고 너희가 주어져 있는 게 뭐 P는 Q이기 위한 충분일 때라고 하면 이렇게 포함관계 찾고 거꾸로 Q가 P이기 위한 충분이다라고 하면 포함관계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 예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 순서만 바꾸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 명제는 우선 거짓이지. 근데 순서를 바꾸면 참이지. 그럼 순서를 바꾸면 참이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진리집합은 1이고요. 왼쪽에 있는 진리집합은 뿔마 1이니까 플러스 왜 쓰는 거지 굳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원래 있던 명제 자체는 내가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조건은 이 조건이기 위한 충분이긴 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고. 됐어? 이거.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큰 것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만 찾을 수 있으면 끝나. 자, 그러면은 충분하고 필요 조건이 이런 거라면 얘네들 똑같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라 그래서 무조건 P가 Q 안에 들어갈 텐데 같지 말라는 보장은 없죠. P하고 Q가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P집합이랑 Q집합이 완전히 똑같을 때 이때 우리 뭐라고 해 얘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기도 하고 필요이기도 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약속이야. 필요 충분. 피읍 치으다니까? 순서가 가나다 순. 필요 충분. 나도 몰라 약속이. 충분 필요가 발음이 더 어렵지 않니? 충분 필요 충분.
왜 그런 거 있잖아. 연고전은 발음이 편한데 고연전은 발음이 불편하지. 그 이제 연세대학 부산은 그냥 바로 주먹 나오는 고대 앞에서 해도 고대생들한테 연고전이라고 안 하고. 근데 뉴스에서는 거의 연고전이라 그러거든. 응. 예, 왜냐하면 그게 발음이 편해서 그럴 거야. 나무 익히고 있거든요. 코로나. 몰라. 수업에는 고연전 내용은 원자의 앞에서는 항상 고연전이라고 해야지. 근데 항상 서울대는 나중에 있을까? 대립 관계가 없지. 서울대는 전문 응. 없어도 그렇지. 그런 것도 없기도 하지만 서울대를 이길 원래 1등 가만히 있고 밑에 가 치열한 거야. 그때 카이스트는 왜 동아리 있을까? 카이스트는 영역이 다르지. 명사랑 자, 문이과가 섞여 있는 애들하고 이과만 있는 애들하고 대화가 되겠어? 자, 필요 충분 조건 문제 몇 가지만 봅시다. 뭐하지? 비교적 까다로운 예시를 보여줄게. 113번. 자, 얘도 필요 충분 조건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 충분이지만 필요가 아닌 거, 혹은 뭐 필요이지만 충분이 아닌 거. 자, 지금 얘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이지만 필요가 아닌 거. 쉽게 말해서 얘는 충분히 된다라는 것은 P는 Q 안에 들어가지만 절대 P는 Q랑 같지 않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P는 Q 안에 완전히 조그맣게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A랑 B는 실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자, 기억에는 P의 진리집합이 뭐죠? A는 기억은 A도 0이면서 B도 0이다의 의미고 근데 Q는 A랑 B랑 같다지. 얘는 A랑 B랑 0으로 같은 거고 얘는 그냥 같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오른쪽이 더 큰 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이제 AB의 곱이 0보다 작은 거. AB의 곱이 0보다 작으면 결국 A랑 B는 부호가 달라야 되지. 자, 얘는 부호가 다른 의미인데 Q는 또는의 의미가 뭐야? A가 0보다 작고 또는 B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A가 음수인데 B가 양수여도 되고 B가 음수인데 A가 양수여도 되고 근데 A가 음수면서 B가 음수인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어. 또는 들어가 있을 땐 대우 써도 돼. 그러니까 이거 아예 뒤집고 뒤집어서 포함관계 찾으셔도 괜찮아요. 디귿은 맞아? 디귿은 다른 고민 없이 저것만 찾으면 되잖아. A랑 B가 문제에서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허수는 어차피 생각 안 해도 돼서 P는 A랑 B가 같을 때만 0이지. 근데 Q는 A랑 B가 플러스 마이너스 B인 거지. 그러니까 포함관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다 맞죠? 아니 진리집합 조회서 하는데 뒤집합을 구해야 돼. 포함관계로밖에 못 찾아. 필요 충분 조건은.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부등식 활용 문제들을 볼게. 이거는 너희가 지금 여기 53쪽부터는 다 수상이랑 똑같아. 와 수상이랑 똑같아서 뭐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뭐 그런 거의 문제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거를 좀 보도록 하자. 뭐 하지? 어디 갔어, 그 문제? 아니 그 분짜리 없어? 내가 찾는 문제가 잠깐만 왼쪽에 있나? 절대값 들어가 있는 아이가 저거랑 저거랑 34번 같은 거 없어? 33번 34번 필요 충분 말고 앞에서 하자. 참거진 문제에서 어제 내가 풀어줬던 문제가 어디 있을까?
아, 이거다. 81번. 47쪽에 81번. 명제의 참거짓이 결국 필충 조건이랑 똑같아. 필요충분 조건. 뭐 개념이 안 틀려요. 자, 너희가 부등식을 되게 많이 했는데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야. 이런 절대값, 그러니까 요거 절대값 같은 거 풀이할 때가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첫 번째는 지금처럼 x-3이 오른쪽 얘가 k보다 작다가 된다면 얘는 막 k 플러스 3초가 x가 k 더하기 3이 돼서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크기가 변수로 나와. 도수의 크기. 그러니까 크기가 변수로 나와 있을 때는 결국 뭐가 정해진 거냐면 중점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수랑 이수의 가운데 수가 얼마? 3이지. 3이죠. 자, 그래서 얘는 3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을 그리는 거고, 그럼 3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수직선이 있을 때 3이 여기 있다면 이 수직선의 모형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에서부터 떨어진 두 거리가 일정하다고. 크기는 2K로 변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얘가 조금씩 벌어지거나 혹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크기가 왼쪽 오른쪽 거리는 똑같아야 돼. 아이고.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절대가 K가 이 안에 들어가고 바깥쪽이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아마도 마3 플러스 K 초가 얘가 3 플러스 K가 나오니까 이때는 두 개의 크기가 숫자로 나오죠. 6. 대신에 이것은 중점이 계속 바뀌는 거야. 크기가 6인데 가운데 있는 중점은 계속 K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직선 생각해 보면 얘는 수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크기는 6으로 크기가 6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왼쪽 오른쪽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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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점은 계속 바뀌는 거고. 자, 그래서 두 가지 차이를 갖고 너희가 수직선을 잘 옮겨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81번은 첫 번째 거지. 자, 81번은 첫 번째 거니까 그거로 풀 건데 우선은 Q 조건 암산 되나? 마사에서 사까지인가요? 아니다. 미안해. Q가 아니라 not Q가요. 내가 지금 결론만 기억해서 not Q. 얘가 not Q가 참이 되는 걸 찾을 건데 결국엔 not Q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바뀌면서 작거나 같다가 되지. 그래서 not Q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가 나올 거야. 납득됐어? 어차피 절대값은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서.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 Q 조건이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얘가 참이 된다는 것은 P가 not Q 안에 완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P가 not Q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not Q가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인데 첫 번째 P를 그릴 때 얘는 중점이 3이니까 3을 먼저 찍고 시작. 이렇게 3을 먼저 찍고 시작하면 여기에서 이제 점점 더 크기가 벌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면 이미 포함 안 하지. 그러니까 얘가 맥시멈 많이 가도 어디까지야? 4까지까지 못 가죠. 이렇게. 이게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최대가 되려면 K값은 즉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K 더하기 3이죠. K 더하기 3이 4 이하면 되지. 그러므로 K는 1 이하인데 문제에서 조건에 K가 0보다 크다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0보다 크고 1 이하다. 너희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거 시험에 내겠니 안 내겠니? 많이 내겠지? 왜냐하면 수능 같은 스타일이 또 여러 가지 단원을 융합한 걸 많이 내는데 얘가 딱 좋잖아. 부등식도 알아야 되고 명제도 알아야 되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이너스 4x 어? 부등식 Q, not Q 부등식 풀면
이거. 네. 얘가 원래 마이너스 15부터 x제곱 마이너스 1이 15까지지. 근데 얘를 풀고 얘를 푸는 거잖아, 원래. 아, 음. 또 아래에서 이제 간단한 잠깐만, 얘들아 지금 7분이지. 좀만 쉬었다 할까? 25분에 다시 시작할게. 혹시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뭐라고? 이게 왜 이게 중어 붙냐고? 뚫려 있잖아. 일일상 초록색은 색칠되어 있고